한의사 김동규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죠. 우리는 이제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겪어봤을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기도 하고요. 목에 뭔가 걸렸을 때 하는 게 당연한 기침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기침을 하면 어디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한다고 생각하죠. 정말 많은 기침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해요. 근데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하는 기침은 우리가 기침하면은 얼마나 가요? 일주일이나 길어야 2주, 오래 가봤자 3주. 그걸 보고 급성기관지염이라고들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겪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침을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기관에 이물질이 끼어있을 때 그 이물질을 바깥으로 빼내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빠른 속도로 인해서 공기를 내뱉음으로 인해서 기관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버리는 그런 행위가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로 뭔가가 잘못 들어가면 콜록콜록거리면서 뱉어내는 거가 아주 1차적인 기침의 효과죠.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으로 인해 나타난 타액을 빼내는 과정이 또 기침이에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본다면 폐렴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폐모세 기관에 거기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객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일련의 기침은 기관지 쪽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만성 기침, 별거 다 해봤어. 그런데도 안 나. 그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싶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냥 갑자기 한 번씩 장기침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밤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자려고 누우면 기침을 더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징적인 기침들이 있을 때 제가 진단하는 것이 바로 식도염이에요.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식도염이 뭐예요? 식도염이 뭐냐면 우리는 기관이 있고 식도가 있어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기관과 식도가 있는데, 기관은 폐 쪽으로 가는, 식도는 위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 위장에 있는 식도에서 밑에는 바로 위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가 붙어 있는데, 이 위에는 뭐가 있죠? 산이 있죠. 위산이 있습니다. 이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있는 식도에 있는 세포들이 산에 의해서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위에 있는 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온다 했죠. 똑바로 서 있을 때 증상이 많이 심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심하겠어요? 이렇게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겠어요? 당연히 누워 있을 때 증상이 심합니다. 왜? 똑바로 했을 때는 그래도 중력의 힘에 의해서 위산이 그나마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똑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더 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위산으로 더 올라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요. 식도염일 확률이 더 있겠다라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식도염이 있는 증상들은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가죠. 가슴 가운데 부분을 식도가 지나갑니다. 여기가 산이 지나가니 여기가 어떻겠어요?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린 느낌도 있을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난다면 위장 내가 건강한 상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부룩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일단은 특징적인 거는 바로 누웠을 때 기침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폐에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장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변기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침, 그리고 기침 양상도 극렬하지 않아요. 극렬하다는 것은 우리가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콜록콜록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는 좀 잠잠해졌다가 어떻게 할 때는 좀 증상이 심해졌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길까요? 식도염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장은요, 내가 입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갔죠? 그러면 식도를 타죠?
위장으로 가죠. 위에서 십이지장 갔다가 소장 갔다가 대장 갔다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딘가가 원활하지 않다면 오히려 한쪽에서는 반대급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앞쪽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뒤쪽으로 쫙 막히겠죠. 그러면은 고속도로 진입하려던 차들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마지막 배출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정체되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 반대급부는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 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위장에 자극을 가장 많이 주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이 위장 자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위장 내부의 아래쪽에 있는 위장관들의 밸런스 문제, 어디가 막혀 있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위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사람 몸의 인체는요, 기침을 한다고 단순히 그냥 폐의 문제, 감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밌는 걸로 봤을 때는 변비가 심해도 기침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왜? 변비가 심하면 잘 안 내려가니까, 위장이 좋지 않고 위장에 산이 올라가니까 기침할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세분하게 보고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약을 드셨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떤 약을 먹고 오시냐면요, 거의 대부분 제산제. 제발 제산제 좀 먹지 마세요. 우리의 위에 있는 산은 내 몸속에 왜 그 pH가 높은 산을 왜 갖고 있을까요? 필요하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산이 역류한다고 해서 그 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 산을 죽여버리면 내가 소화가 제대로 될까요? 또한 내 몸에 그런 강한 산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하는 나머지 물질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만 제어하면 그 나머지 어떤 물질이 더 극성하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밸런스적인 차원에서 너무 직접적인, 그때 대응적인 제산제에만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산이 왜 많아졌고 이게 또 왜 역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체의 몸은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원인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세분해서 보셔야 되는, 넓은 관점에서 인간의 몸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식도염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바로 누운 상태에서 기침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때 윗부분의 등받이를 좀 높여서 비스듬하게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훨씬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사실은 기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관지라든지 기도에 자극을 계속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침을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체를 좀 높은 상태에서, 목만 높이는 게 아니라 등받이를 높여서 상체를 좀 높인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무시기 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위장 자체가 연동운동, 위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주무시면 그 위산이 갈 곳이 없으면 위쪽으로 더 번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고,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식도염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눕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에서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고, 두 번째,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술, 담배를 좀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특히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담배가 위장 자극을 많이 하고, 또한 술은 직접적인 위장 자극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은 위장 점막을 너무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